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조만간 대표직 사퇴하고 연임 입장 밝힐 걸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가 사퇴 시점이 여당 전당대회 상황과 전혀 무관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쓰는 게 정권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다. 뭐 당을 이끌 비전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은 끝난 거죠. 당원 당규 개정까지 다 해서 연임의 걸림돌이 없어진 상황이고 또 차기 대선 앞두고 그 중도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 규정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만들어놨고 또 기소당하는 경우에 그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도 없애버렸고 그 때문에 이제 사당화 논란도 나오는데 지금은 결심은 이미 섰다고 봐요. 저는 뭐 여론을 살핀다기보다 여론을 별로 아랑곳하지 않을 거고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당원이나 지지층의 여론하고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 극심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여론은 그 일반론 수준에서 저런 건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라는 의견이 높은 데 비해서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은 지지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로 봤을 때 당원과 지지층의 지지가 있으면 가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시기, 명분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분위기는 추대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기에 맞서서 출마할 그 경쟁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게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찬반이나 이런 추대 분위기여서 그냥 정해진 거다. 다만 어느 시점에 가장 좋은 시점일까 이걸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거는 뭐 애초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재미도 없잖아요. 어차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렇게 당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라 그러는데 그게 약일지 독일지에 대해서는 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저같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우위 독경이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민주당의 명실상부한 대권 후보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선에 나갈 때 민주당은 여전히 170여서 거기다가 다른 민주당과 그 우호적인 그런 소수 정당까지 합하면 아마 그 개혁신당 빼면은 189석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가만히 팔짱 끼고 지켜보는 것 같아도 심판을 하잖아요. 그리고 견제 심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 견제 심리가 어느 정도 강하냐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도 그 균등과 평등의 원칙이 개발도상국 중에 상대적으로 제일 유지됐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확 어딘가에 쏠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입법 독주를 해갖고 그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대통령까지 만들어줘? 이거에 대한 분명히 그 비토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굳이 사법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사법 리스크 지금 4개로 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지금 22대 국회 초반이니까 이거 자체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또 연예인보다도 더 실증을 빨리 느끼는 대상이 정치인들이에요. 아주 피로감이 빨리 오거든요. 근데 지금 피로할 일이 많아요. 벌써부터 피곤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의 아버지니 뭐 해가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하면서 또 그걸 막 지금 옳다고 또 주장하잖아요. 뭐 그 영남 지방의 남인의 뭐 예법이라고 그래갖고 조선시대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뭐 비전을 아무리 고민하셔도 이렇게 늘 그 뭐라 그럴까 익숙한 것, 다 아는 것 이거는 오히려 여기서 저는 국민의힘이 기회를 엿봐야 돼. 지금 뭐 다 아는 주자들이긴 하지만 4명이 사파전을 벌이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전이 어떻고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이래가면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 아닐까 싶어요. 국민의힘에게도. 민주당 아버지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분이 최고위원으로 그 지명이 되고 나서 굉장히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첫 자리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 부적절한 얘기죠. 이게 무슨 봉건적인 혈연 관계나 그 봉건적인 가족 질서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정치적 관계는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자기 감정이 이렇게 감격했다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메시지로 저렇게
발산한 것은 오히려 그분의 자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도 아마 후회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최고위원 시킨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이로 인해서 구설만 일으킨 발언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뭐 연임 문제, 또 차기 대권 주자에서 입지 관련해서 일극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고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굉장히 크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자칫 그게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당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리더십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고, 또 당이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체질적으로 건강해지려면 그런 자연스러운 리더십의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뭐 압도적인 일극 체제라는 게 일견일사불란해 보일지 모르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굉장히 내재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야 그런 점을 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 이미 말씀 다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그랬을 때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 빨리 제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를 했으면 좀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영남 남인의 예뻐. 근데 원래 우리가 보수 진보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수, 그다음에 민주당은 진보 그러는데, 아까 뭐 봉건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어디가 진보예요, 이게. 그런데 아무튼 이럴 정도로 지금 그 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기자시잖아요. 근데 그냥 처음에 싸잡아가지고 검찰의 애완견 막 이러면서 할 이재명 때, 대표가.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건강치 못하다라는 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언론은 그 당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언론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미국같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바이든이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언론인한테 욕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만큼 불편한 게, 언론은 불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근데 그거를 소위 그 민주의 원조라고 하는 민주당에서 애완견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또 심지어는 당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아버지, 이거 다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민주당이 문제가 될 때 이것까지 같이 이제 그게 제곱으로 막 이렇게 상승작용을 해갖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당이든, 저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정상적인 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답합니다.